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거 요청받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휘부를 알고 싶어요 라는 건데, 자, 시작을 할게요.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스택 깡패 소정방 뭐 대충 이렇게 배치했고요. 바람기아 지휘시 그거랑 근접보병 전문가 이렇게 두 개 줬고요. 배치로는 맥도, 바랑, 횡도 이렇게 해서 산지와 삼림에서 이동력 페널티 없앴고요. 용방패로 원딜 20% 감소, 그리고 협동 반격과 호열, 그리고 요거 목숨 걸고 사수 요런 거 같이 써줬어요. 그리고 집중 방어, 서열임 이렇게 해서 좀비를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요게 되는 순간부터 요 라운드당 병력 4% 회복, 요 보석은 이제 원조 보석은 빼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 리처드는 돌격기병 전문가 2레벨을 받았고요. 유닛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요 효과 때문에 이동력이 13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을 받으면 14, 그리고 콘슈 방식을 끼면 15로 이동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형만마로 적들 방어력도 낮추고 생존성도 높이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 칭기스칸. 이렇게 나올 일 없어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일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근접기병 그렇게 일반 유닛 3개 붙여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로버트. 자, 로버트는 많이 강화가 됐죠. 이제 막 보석들이 슬슬 삐까번쩍해져요. 자, 롬창지휘 10% 받고요. 보석 조합이 너무 좋아서 받아주고, 근접보병 전문가 받아주고요. 그리고 보전마 없고 그냥 요거 아무거나 끼워준 거 요거 하나 박아주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기병에는 채찍 보석을 사용하는 보석 조합이 이렇게 3개나 있는데 보병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유닛으로는 롬창, 튜턴, 바람기아 이렇게 했는데, 튜턴이 이번에 엄청난 버프를 받음으로써 이제 300이 아니라 400까지 올라가는 미친 공격력과, 그리고 병력 부족 시 데미지 15% 증가, 이거 피가 조금이라도 까지면은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에 대한 데미지 증가, 그리고 생존성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바람기아. 사실 바람기아랑 이 튜턴이랑 보시면은 스탯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튜턴보다 바람기아가 딜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바람기아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바람기아를 빼고 넣을 만한 게 뭐 선봉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서든어택 마스터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 독기술 마스터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튜턴 2개 넣긴 좀 그렇고, 양손검이 예전처럼 그거였으면은 괜찮았는데, 서든어택 마스터면 양손검사를 넣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나마 제일 쓸만한 바람기아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수부타이. 이렇게 나올 일 없습니다. 사실 이제 맘루코를 빼고 제국 군기병을 빼고 이제 용기병을 넣어주는 게 더 좋겠죠. 말 나온 김에 넣자. 요게 더 낫습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샤르마뉴는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자, 왜 가터를 넣었냐면은, 자, 여기서는 표창이 보시면은 공격 후 데미지 10% 증가인데 이게 사실은 20% 증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를 죽이면은 공격력이 한 방에 60%가 증가하는 개사기 스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가터의 최고의 장점은 보석 조합이 개쩐다. 초록, 보라, 채찍 보석 조합이 버릴 게 없죠. 그렇게 해서 3개를 다 먹을 수가 있다는 점 아주 좋아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윌리스는 체력이 깡패이기 때문에 얘는 보병 스탯이랑 이런 기본 스탯이 깡패예요. 스킬이 뭐 보전마 이딴 거 없어도 기본 스탯이 깡패고, 보전마 같은 스킬이 없다는 거는 보석 조합에 보전마를 넣을 수가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집니다. 파랑파랑 빨강을 넣을 수 있다는 개사기까지는 아닌데 나름 이게 또 장점이 돼요. 그래서 얘는 보전마 없잖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챙기면 됩니다. 2레벨 챙기면은 2레벨이 제가 알기로 7%인가 올라간 7%인가 올라가고 4레벨이 15%, 2레벨이 10%인가? 2레벨이 8%인가? 하여튼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좋아요. 네, 2레벨이 7% 정도 올라가네요. 대신에 보전마 이 보석 조합을 받으면 피해 증가 5%를 결국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무조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잔다르크. 잔다르크는 조금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죠. 리처드랑 조금 틀리죠. 성전트가 들어가 있어요. 왜 성전트가 들어와 있냐면은 잔다르크는 돌격기병 전문가 15%가 있기 때문에 성전트를 쓰면은 15%를 추가로 받아서 87%의 돌격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거의 무조건 돌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다 이동력이 11, 그리고 공격력 자체가 10밖에 차이 안 나요, 성전이랑. 그렇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전트 같은 경우에는 기사검이 4레벨이 되면은 방어력 20을 추가로 받거든요. 그럼 방어력이 370이에요. 미쳤죠? 잘 안 죽어요. 자, 그리고 보석 조합으로는 급행군을 넣어줬고요. 장다름, 그리고 암보석 하나 넣어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동력이 12, 채찍 보석으로 12가 됐는데, 급행군이니까 12, 성전트 이동력 11이니까 12가 됐는데, 보야르로 14, 그리고 정책 받으면 15, 콘슈망치 끼면 16, 이렇게 해서 이동력 16이라는 미친 괴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중현이나 이런 걸 안 넣냐면은 보야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당장에는. 자, 그 다음 흑태자. 흑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격마, 이 원전마 그게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용기병을 넣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라벤나가 가지고 있는 이 등반 특성 때문에 용기병을 넣기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화염장공병의 이 스킬 불화살, 요 스킬은 히든 스킬 같은 개념인데,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적들에게 화염 데미지 8%, 적 체력의 8% 데미지를 그냥 한 방에 줍니다. 바로 그냥 체포된 8%를 날려버려요. 굉장히 좋은 스킬이고요. 그리고 이 발사가 이제 바뀌는데, 매 공격마다 적의 공격력을 1포인트 감소시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효과랑 섞여요. 엮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 때리면 적의 이동력이 2가 감소합니다. 즉 5방을 때리면 적의 이동력이 10이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네, 흑태자한테 5방 맞고 살아있는 유닛이 사실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롤랑도 뭐 구 대신에 가터가 들어간 그건데, 롤랑 같은 경우에는 검술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롤랑도 마찬가지로 성전트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가터를 빼고 성전트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터의 보석이 너무 좋다. 이건 못 참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벨리사리우스도 뭐 횡도대대 지휘시, 뭐 그리고 바랑기아 지휘시, 그리고 아무거나 섞어서 넣어줬고요. 이 친구도 뭐 이렇게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서든 어택 마스터가 없기 때문에 횡도대대를 넣는데 부담감이 없죠. 횡도대대의 이 서여림 특성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막 체력이 막 쑥쑥 차요. 텐트까지 껴놓으면 안 죽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병종 재능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인 오토는 배치를 이렇게 했고요. 오토는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횡도를 빼고 이 생존성을 좀 포기한다면은 횡도를 빼고 예니체리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니체리가 매턴 사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 로열 검사의 데미지 증가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손 검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이렇게 했고요. 횡도를 넣어서 등반 효과까지 받아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횡도대대 얘의 특성이 이게 50% 확률로 데미지가 100% 증가거든요. 2배의 데미지. 그래서 은근히 이게 돌격이 안 터져도 적의 뚝배기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돌격이 터지면은 무조건 날아갑니다. 얘가 돌격 터지면 무조건 날려요. 보석 조합은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히시고, 마찬가지로 보전마가 없다는 점은 여기서 보전마를 챙길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전마 같은 스킬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고센지 이렇게 배치했어요. 마찬가지로 뭐 튜턴을 빼고 이제 뭐 다른 걸 넣어줄 수도 있겠죠. 구호를 넣어서 힐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코끼리를 넣는다거나 뭐 성전투는 아니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뭘 넣든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는 뭘 넣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얀지슈카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창병이랑 같이 반격을 하라고 맥도 대대를 넣어줬고요. 협동 반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협동 반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기가 증가했을 때 데미지가 35% 증가하는 금갑 효과를 가진 로얄 검사를 같이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창병 데미지 자체는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데미지 자체는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괜찮게 쓸 수는 있다. 뭐 나쁘게 쓸 건 아니,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자, 그 다음 무라드 1세 역시 개사기 장군 중 한 명입니다. 이게 왜 개사기냐 싶은데 시나리오에서 써보면은 진짜 개사기 장군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 상명하복. 요 상명하복 스킬이 진짜 개사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 친구는 전술 마스터가 3레벨이죠. 그리고 쉴드 마스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미지 10% 감소되고 얘는 어차피 보병 요걸 받는 데미지 12%, 12% 감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전장이 보시면은 보병의 원거리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병을 하나 넣어서 쾌속 기동 요걸 하나 받아주셔서 최대한 3타를 때리고 요 상명하복 스킬과 섞여서 4타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점으로 해줬고요. 실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방패를 사용하는 부대를 지휘할 경우에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있으면 데미지 1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열임으로 마찬가지 체력 회복 노려주시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장군입니다. 무라드 1세 꼭 키우세요.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 에드워드 3세. 이 장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터가 상향을 먹으면서 가터가 10 상향을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인데 이 친구도 기전마의 검술 마스터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성전틀을 넣어줬죠. 네, 성전틀을 그냥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데미지 증가가 덕지덕지 붙어있죠. 여기 10%, 여기서 또 60%막 이렇게 데미지 증가를 덕지덕지 바르고, 그리고 이 에드워드 3세한테 성전틀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첫 공격 시 이동력 소모가 마이너스 1. 요게 굉장히 커요. 요거가 있으면은 롤랑이랑 샤를마뉴는 2타를 치고 도시를 2번 때리고 한 칸 이동해서 도시를 먹는 게 되는데, 에드워드 3세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책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있음으로써 이제 에드워드 3세도 2타 때리고 도시 먹기가 가능해졌죠. 도시 먹고 공격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병의 사기다. 왜 사기냐. 그래서 체력이 좀 약한 감이 있어요. 유리대포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올가도 로얄 검사의 버프로 인해서 괜찮아진 케이스인데 뭐 아무거나 끼워줬고요. 그냥 뭐 내정 150만 맞춰줬는데 사실 내정 150도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올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병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공격력이 굉장히 잘 나와요. 유닛으로는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양손검사 하나를 빼고 예니체리를 넣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올가 하면 양손검사 아니겠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정복에서는 뭐 올가가 뭐 사기가 떨어질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예니체리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넵새끼도 뭐 비슷하죠. 장다름으로 적의 적의 공방체 감소시키고 보야르로 이동력 받고, 그리고 맥도대대로 하는 거. 이 친구도 급행군 넣어주면은 이동력이 11, 12 그렇게 해서 사용이 돼요. 급행군이 없나? 보석이 남는 게 없나? 빨빨보 없네.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 친구도 급행군을 끼워주면은 지형 페널티 없이 이동력이 14로 다니는 미친 괴물이 되겠죠. 지금 이 상태로도 기동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있어도 보야르를 통해서 이동력이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이동력 12, 거기다가 뭐 정체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콘슈망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13까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스킬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엘시드. 엘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보전마랑 폭발을 포기하고 이제 그냥 궁병 요거 두 개를 받는 거를 더 많이 쓰시는데, 소신발언 하자면은 요게 딜이 더 잘 나오긴 해요. 그냥 여기 이제 횡도대대 빼시고 뭐 그냥 분수 아무거나 라벤나나 뭐 이런 거 넣어서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이 폭발뽕이 있기 때문에 못 참죠. 그에 딱 맞는 유닛이 횡도대대입니다. 자, 횡도대대이기 때문에 이 엘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콘키스타도르, 이 정복자 보병 같은 경우에는 3선 전술이 있는데, 이 3선 전술이 3회 공격구, 그러니까 그 턴 안에 3회를 공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회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얘 이제 보병을 넣으면 사실상 3회 조합은 이동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벤나를 넣으면은 가능하겠지만은 용기병과 콘키스타도르만으로는 제자리에서 3타가 가능하지, 한 칸 이동을 하는 순간 3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어를 좀 하는데 적합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스라고 만든 듯한 무기 화승총 써줬고요. 자, 그 다음 크누트. 이제 쓸 일 없죠?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누트 좋긴 해요.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뭐 버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 할리드. 자, 할리드 같은 경우도 맥도대대와 함께 사용이 되는 장군인데, 낙타와 근연을 써서 기전마의 검술 마스터라서 사실 여기다 횡도를 넣고 싶었는데, 이 횡도를 넣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횡도를 넣으면은 낙타가 맨 앞에 서버려요. 낙타가 맨 앞에 서서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맥도를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 싶어요. 이러면 솔직히 멋이 없거든요. 기병 사이에 보병이 같이 뛰어다닌다는 게 솔직히 좀 멋이 없긴 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은 굉장히 쓸만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야율대석. 우리 대석이 형도 뭐 가터랑 그녀는 필수로 들어가고 뭐 서효중기병 들어갔죠. 스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양전, 요거는 이전양전도 좋고 뭐 의병도 좋고 침투, 요 스킬이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 카이사르 한물 갔죠. 대신에 이제 뭐 켈돌 대신에 이제 얘 뭐 요 용기병이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켈돌을 쓰면은 안전자리에서 3타가 가능한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차피 카이사르가 뭐 딜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베어울프 이제 안 씁니다. 버리세요. 굳이 뭐 이렇게 그냥 쓰시겠다면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왜 얘를 안 쓰냐면은 자리가 없어요. 그냥 자리가 없어요. 이제 굳이 보병들이 폭발을 안 써도 데미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올프의 입지가 살짝 좀 약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빈훗. 로빈훗 같은 경우에는 개 뜬금없이 중장 방진 창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방창의 보석 조합이 개쩝니다. 창궁궁의 정석 같은 빨강, 파랑, 노랑을 쓰기 때문에 썼고요.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아틸라가 있다는 기준으로 350원이면 뽑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하게, 굉장히 데미지도 괜찮고 쏠쏠하게 들 수 있어요. 마냥 안 좋다고 볼 순 없어요. 자, 그 다음 아틸라 마찬가지로 미친 장군.
급행군이 있기 때문에 급행군이 있다는 점은 몽골 돌격자를 넣으면은 이동력 11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고, 채찍을 쓰면 12까지 올라가는 미친 기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 용기병 라벤나로 6연타까지 가능한 개 14기 장군이 됐습니다. 뭐 금전약탈은 이게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좋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키우세요. 자, 그 다음 앵두앵도 보두앵 요즘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 성묘기사단이 이게 마지막 특성이 수호자인데, 이 수호자 특성을 잘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 피해 감소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진짜 안 죽습니다. 보물 스테이지에서 만나면은 짜증날 정도로 안 죽어요.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정.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장 현갑병이라는 개쩌는 특수 유닛을 가지고 있고, 스킬도 군신 요 정도면 나쁘지 않죠. 사실 뭐 한 라운드밖에 지속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스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전장이 기병의 궁병이다.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해버렸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뭐 근위연갑병의 이동력 11을 빼는 한 개 1 정도 빼는 디메리트가 있는데, 이론상으로 중장 현갑병의 플러스 2 효과, 그리고 중장 현갑병 5재능이 되면은 적은 선멸시 또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근위연갑병이 또 플러스 2예요. 거기다가 용기병은 마이너스 3을 뺍니다. 용기병은 쾌속 기동으로 마이너스 3을 빼요. 그러면은 한 번 때렸을 때 이정이 이제 코뿔소를 끼고 한 번 때리면은 이동력이 4가 찹니다. 3에서 4가 차고요. 적군을 섬멸시키면은 5가 올라가요, 이동력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동력이 3이다. 3에서 적을 땅 쳤는데 이동력이 다시 5가 돼 있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성능을 자랑할 것 같지만, 돌격기병이라서 체력이 좀 종이짱이죠. 피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체력이 좀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 다음 반니반니 조반니는 라벤나를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제 총을 넣었던 거는 굳이 조반니까지한테서 굳이 얘한테까지 이제 뭐 4연타 5연타를 주고 싶진 않았어요. 조반니 같은 경우에는 배 타고 가다가 이제 도시에 짱 박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에 짱 박히면은 굉장한 효율을 내기 때문에, 한쪽 전선을 지 혼자 커버를 치기 때문에, 그 한쪽 전선을 한쪽 도시 전선을 커버 치는데 이 3선 전술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 은근 괜찮아요. 그래서 조반니도 4연타가 가능한 뭐 그런 장군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장으로 진급을 했죠. 자, 그 다음 노루는 뭐 바뀐 거 없어요. 급행군이 얘도 기본적으로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급행군이 기본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뭐 라벤나를 빼기에는 마찬가지로 요 등반이 없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벤나와 변기창, 몽골 돌격자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요 조합이 이제 애매해진 게, 이제 창궁궁이라는 게 결국에는 반격을 위한 조합임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군기병 같은 경우에 이제 반격에 대해서는 좀 약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틸다를 뭐 이걸로 뽑는 사람 없죠.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남의 거 땡겼어야지. 자, 그 다음 우리 비시리는 근접보병 전문가의 도끼술 마스터 이렇게 있는데, 스킬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이게 보병의 원거리 능력이라서 용기병을 하나 기용을 해서 3타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쓰면은 3회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실리오스 자체도 뭐 나쁘진 않아졌다. 용기병 자체가 굉장히, 이 용기병이 이제 딜을 보조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장군들에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 무한국. 자, 무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루기사, 그리고 얘는 뭐 이런 스킬이 있긴 한데 얘는 궁수입니다. 사실 얘는 궁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속박에서 이제 원거리 공방이랑 원거리 속도를 원거리 공방을 15씩 받고 원거리
속도를 1 받기 때문에 그냥 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는 뭐 노루기사를 위한 뭐 그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노루 궁수 이런 거 있었으면은 개사기 장군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하니스 치미스케스. 자, 요하니스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카타프록토이의 5번째 재능이 카탁의 이제 5번째 재능이 요걸로 바뀌거든요. 돌격시 받는 반격 데미지가 10% 감소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15% 감소하고요. 그리고 카타프락트 이 클리바노 포로스의 이 클리바노 포리에 이제 그 기본 능력이 있죠. 돌격 후 피해 10% 감소 효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번을 꽂는다고 치면 2번만 꽂아도 20%, 15%, 35%에다가 또 10%를 받으면은 45%. 하여튼 그런 딜 감소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장다름의 효과로 적의 일부 속성 감소, 그래서 체력을 많이 보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헨리 쓸 일 없고요. 자, 메흐메트는 술군조는 장점이 뭐냐면은 요 등반 스킬이 있습니다. 총병 중에 등반 스킬이 있다는 거는 결국 이 용기병을 넣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거죠. 보시면은 대부분의 장군들이 일단 보병 장군이다, 뚜벅이들이다. 그러면은 다들 보시면은 추격 등반, 얘도 보시면은 추격 등반, 얘도 보시면은 추격 등반, 이 추격이랑 등반을 무조건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샤를 뭐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샤를 같은 경우에는 또 화기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또 코뿔소 끼고 막 그러면은 진짜 막 미친듯이 때려요. 기관총 마냥 쏩니다. 자, 그 다음 알렉시오스는 그냥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코끼리가 주력인데 문제는 얘도 사기의 기병 능력이라 가지고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뭐 보야를 써가지고 이제 이동력 15 받아서 그냥 빠른 기병으로 쓰자. 뭐 정책 받고 콘슈망치까지 끄면은 17까지 올라가는 이동력으로 한번 써보자 정도로 했습니다. 캐식을 빼고 근현을 넣는 것도 뭐 무난하겠죠. 괜찮은 선택. 자, 그 다음 무라트 2세 뭐 이렇게 나올 일 없습니다. 그냥 빨리 달리라고 대충 그냥 이렇게 배치했고요. 프리드리도 굉장히 괜찮아진 케이스인데 그냥 요즘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마드 아틴 장기, 우리 장기바둑 체스장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동력 14짜리 군기병이 됐는데 이동력 14짜리 굉장히 빨라요. 얘가 급행군이 있기 때문에 이동력 14짜리 군기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력치 자체는 뭐 좀 아무래도 충격기병이 전열에 서 있다 보니까 기병 스탯이 그렇게 높지 않고 충격기병이 전열에 서 있다 보니까 좀 종이장 같은 느낌인데 정복에서 뭐 도시를 짱 빡히거나 뭐 남의 도시를 뺏어 먹는데 쏙쏙 빼먹는데 은근히 괜찮은 장군이에요. 보야를 넣으면서 위협으로 첫 공격 시 이동력 소모가 마이너스가 1이 되기 때문에 몽골 돌격자와 함께 쓰면 코뿔소가 없어도 첫 공격에 한해서 마이너스 2의 효과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누르아틴도 뭐 낙타 공기병 몽골 뭐 이렇게 있는데 맘루크를 빼고 이제는 뭐 그걸 낄 수가 있겠죠. 용기병을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얘들의 속박은 원거리 기병에 대한 효과 증대이기 때문에 뭐 맘루크도 약한 유닛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하랄드 쓸 일 없고 엘프레드 쓸 일 없죠. 이제 쓰일 일 없어요. 패스. 자, 그 다음 카를로스 마르텔루스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조반니랑 비슷한 느낌. 도시에 짱 박혀서 이제 전선을 책임지는 역할인데 이 친구도 은근히 딜이 잘 나옵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게 딜이 잘 나와요. 헤드헌팅도 있어서 나쁘지 않은 장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키워볼만 해요. 자, 그 다음 윌리엄 1세.
윌리엄 윌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전마의 장벽 무기 마스터라서 뭐 카타프락토이가 이제 철갑 중기병이 특수 유닛인 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뭐 그런 거 빼면은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장군입니다. 자, 그다음 블라드 3세. 블라드 3세 같은 경우에는 생존력에 조금 초점을 뒀어요. 마찬가지로 카탁이랑 클리바노 포르스를 넣고 발칸 중기병 하나 넣어서 생존성에 굉장한 그걸 줬습니다. 이 판갑 효과가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자, 그 다음 란슬롯 볼일 넣고 아소왕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 중 기병을 넣어줬죠. 이 워해머가 이제 4렙이 되면은 이제 이 워해머가 이게 사파이 중 기병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서왕도 이 서든 어택 마스터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요 아서왕도 이제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확실히. 자, 그 다음 디노아 백작 쓸 일 없고요. 살라딘 쓸 일 없고요. 야노스 후냐디 같은 경우에는 이 윙드 후사르 얘만 좀 어떻게 레벨이 높아지면 사용을 할 텐데 아직 레벨이 낮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안 좋죠. 그리고 이 친구의 기병군도 껴줘야죠. 그래도 껴주긴 해야지. 파죽지대 스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더 볼 거 없죠? 네, 더 볼 거 없어요. 팀으로나 한번 봅시다. 팀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끝! 보시면은 제가 유닛을 배치를 할 때 대부분 기병을 제외한 유닛들은 보병들은 무조건 추격 등반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